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만해 그 무식해가 시국 그 뜻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피아니스트 윤지희 씨, 베이시스트 최성환 씨, 색소포니스트 박기현 씨, 드러머 오정대 씨가 연주해 주신 When I Fall in Love로 시작했습니다. 유나 씨가 계속 기억나서. 그래서 네. 그래서 요 곡을 선곡했는데 뭐 아무튼. 오케이 인정.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영화관 마케터 황대리입니다.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네. 광고인 배준영입니다. 배준영 감독님 나오셨고요. 네. 영화만학도 김프로입니다. 우리 후원 회장님의 후원자 소개로. 즐기고 배우고님께서 당당히 혼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 또 타이밍 잘 맞추면 혼자 주목받을 수 있는 거구나. 네. 내가 이 어필을 좀 덜 했나? 네. 아니면 연연 때 다 고향 내려가신다고 좀 관심이 소홀해지셨나?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해드릴 영화는 공조인데요. 설 연휴를 지나고 와서. 네. 사실 이게 이제 더킹에 좀 밀려가지고. 네. 개봉관이 좀 적었었는데. 네. 설 연휴 지나면서 뒤집었어요. 네. 되게 신기한 현상을 한번 봤네요. 네, 개봉관도 뒤집고, 관객 수도 뒤집고. 네. 그래서 뭐 쭉쭉 나가고 있는. 자, 그래서 일단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울서 북남 장갑과 배담이 개최된 가서 저기서는 잡아오라. 남쪽에서 독사 같은 놈을 붙일 거야. 남북 공조 수사? 북한이 비밀리에 만든 위조지폐 제작용 동판을 도둑맞습니다. 북한 형사 림철영은 이 과정에서 아내와 동료들을 잃죠. 동판을 탈취한 이들은 림철영이 믿고 따랐던 차기성 일당. 차기성은 남한으로 숨어들어서 손에 넣은 동판을 삼합회에 넘기고 돈을 챙기려고 합니다. 발칵 뒤집힌 북한은 동판을 되찾기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구실로 림철령을 남한에 파견하죠. 그리고 사흘간의 공조 수사를 요청합니다. 북한의 속내가 의심스러운 국정원은 생계형 형사 강진태를 림철령에게 붙여 밀착 감시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죠. 남북한 첫 공조 수사는 과연 성공할까요? 공조입니다. 우리 아니라 나 혼자 간다. 우리 좀 서로 믿읍시다. 네. 한마디 총평 어떻습니까? 방금 영화를 마치고 오신. 네. 그렇구나. 네. 저 따끈따끈한 총평. 네. 영화 크레딧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뛰어왔거든요. 네. 한마디 총평. 네. 유나. 유나. 네. 제가 유나 씨가 네. 가수잖아요. 연기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네네. 제가 다 챙겨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 연기하는 걸 사실 처음 봤어요. 잘하더라. 네. 오, 괜찮죠.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마지막에 유나는 어디 간 거예요? 마지막에? 감독이 캐스팅 될 줄 몰랐대요. 유나가 캐스팅 될 줄 모르고, 뒤에를 안 넣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오는. 시나리오 자체에. 잠깐 유나가 캐스팅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뒤에도 분량이- 당연히 들어갔을 텐데, 그 나중에 이제 다 시나리오 써진 다음에 유나가 캐스팅이 되는 바람에, 그걸 뒤에 못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워 하더라고. 그러면 유나가 아니라, 그냥 기대치 않았던, 그냥 소위 평범한 여배우가 캐스팅 됐으면, 네. 뭐 뒤에 사라져도 좋다는 얘기인가? 이상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감독님의 얘기야. 중간에도 아예 더 분량 자체가 더 적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건가?
근데 유나 씨가 나와서 아쉽다. 그 다른 사람 캐스팅 됐으면 뭐 괜찮았던 거. 아무튼. 아무튼 듣고 보면 그러네. 그러죠. 예. 네. 한 줄. 황 대리님, 한마디 저는 총평. 좀 약간 공격적인데요. 네. 제 개인적인 신조이기도 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제 한마디 총평은 믿고 거르는 JK 필름. 그래요? 믿고 고르는 JK 필름. 거르는. 고른다는 줄 알았어. 믿고 거르는 JK 필름. 믿고 거르는. 그래요? 이거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었지. JK 필름 꼭 봐야 되는 거야?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제 한마디 총평은 액션 따로, 코미디 따로. 네. 전 그냥 따로 본 느낌이었어. 따로 곡밥. 네. 액션과 코미디가 있었군요. 유해진 영화 따로, 네. 현빈 영화 따로 이렇게 본 느낌이었어요. 간만에 2부 녹음이 걱정되는 상황이. 벌써 이러면 어떡해. 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기본 정보를 황 대리님께서 한번 훑어주십시오. 네. 공조 기본 정보입니다. 2017년 1월 18일 날 개봉했습니다. 전형적인 설 연휴를 앞두고 미는 영화가 되겠죠. 러닝타임은 125분입니다. 길어. 요즘 왜 이렇게 영화들 길죠? 제 상식으로는 5분을 빼서 2시간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게 원래 그 극장계나 만드는 입장이 아니었나. 네.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아요. 2시간을 꼭 넘어야 넘겨요. 되는 것 같아. 네. 별 의미 없죠. 스크린도 남아 도니까. 네, 그렇습니다. 125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한번 보시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5세 관람가예요. 왜 15세일까요? 북한이 나와서 그런가? 총 쏘고 총 맞고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가? 북한 사람이 서울에서 총질을 한다, 이런 게 조금, 국가 안보에가 염려가 돼서 15세인가? 잘 그러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번 얘기했던 기준처럼 청불하기에는 고가 좀 약하면 15세를 준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12세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12세나 15세나 청불만 아니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게 있고. 감독은 김성훈 감독입니다. 2012년도에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영화로 입봉을 한 것 같고, 그때 관객은 18만 명입니다. 근데 공조를 2016년에 찍었는데, 무슨 중간에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JK 필름 사단에 들어가면 인해가지고 뭔가 이 영화를 연출하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출연진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나! 네. 잘하더라, 근데, 연기. 잘하더라. 네. 네. 그리고 현빈, 네. 유해진, 김주혁, 이동희, 이렇게 출연합니다. 장영남 씨도. 장영남. 네. 장현은 뭘로 나오죠? 아내. 장영남 씨. 장영남 씨. 네. 네. 그렇군요. 유나. 네. 네. 그리고, 참고로, 유나 씨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지금 꽂혔어, 유나에. 무신조자룡이라고 네. 중국에서 맞아. 엄청난 드라마에 또 나오셨더군요. 그게 여신 영화인가요? 연기 잘해요. 드라마에서도 연기 잘해서. 제목이 조자룡이구나. 조자룡. 무신조자룡이에요. 무신이야? 네. 찾아보려고요. 조자룡을 좋아해서. 네, 그 화면을 좀 본 기억이 나네. 그게, 중국어로 대사를 하는데, 나오는 건 더빙해서 나오는 것 같던데. 아, 그래요? 근데, 되게, 생각해봐도 그런데, 한복이랑 사극 패션이 잘 어울리더라고. 그 외모가 좀 약간 그런 게 어울릴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기억이 좀 나네. 어쨌거나, CJ ENM에서 배급한 영화고, 첫 주말에 1177개의 스크린을 확보했으나, 설 연휴 때 탄력을 받아서, 1392개의 스크린으로 1400개야. 만들었습니다. 이게 대단하다. 거의 절반 아닙니까? 절반? 절반이죠. 우리나라 스크린의 절반이야. 근데 더킹이 있잖아요. 네. 더킹이랑 이제 소위 말하는 쌍거리로 달려가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도 설 연휴 때 부모님이랑 더킹 보는 건 좀 그렇고 볼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저도 같이 봤거든요. 네. 부모님도 재밌게 보시고 딱히 할 말이. 네. 재밌게 보는 사람이 내 주위에도 되게 가까이 있구나. 네. 그렇지만 저는 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까지 누적 관객이 480만 명. 485만. 오늘 485만 찍었어. 485만이고, 더킹이 440만 정도. 이렇게 관객을 동원했던데, 재밌는 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예매율이 반대였으나, 더킹이 1위였는데, 설 연휴 때, 기획이 성공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예매율 1위를 치고 올라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공조가 더 관객을 많이 끌어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좀 피로감이 있을 것 같아요. 더킹을 이 시국에서 보는 것이. 그렇죠. 네.
공조는 그런 피로감은 전혀 없으니까 시국이나 아니면 깝깝함을 그냥. 저희도 네. 가족들이 영화 뭐 봐야 되냐. 네. 요즘에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제가 영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족끼리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애기들을 보고 네. 뭐 갔다 오십시오. 근데 딱히 추천해 줄게. 네. 더킹을 보러 가라 그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뭐 장인어른 장모 다 계신데. 네. 그래서 공조 보라 그랬죠. 되게 만족하고 보고 오시더라고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놀라운 건 공조는 이 정도 관객을 동원하는 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 개봉 시기도 그렇고. 근데 와 더킹을 이렇게 많이 보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네. 정우성, 조인성, 그렇죠. 인간이 아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네. 패키지가 담인가? 패키지와 개봉 시기가 중요한 건가? 그렇게 중요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JK 필름 영화가 정말 엄청난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뭐 많이 하는데 뭐 딱히 보러 갈게 할 때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보기에 딱 좋은 영화들을 만드는 곳이지 않나. 이게 뭐 JK 필름에 대해서 좀 더 말을 붙이면 이게 JK 필름의 성향이기도 한데 CJ의 성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났죠. 그 작년 11월에 CJ E&M에서 JK 필름 지분을 51%로 확보함으로써 CJ 거죠, 이제. 네, CJ 거죠. 근데 기존에도 15%가 가지고 있었고 그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뭐 이러다가 CJ가 사는 거 아니야? 워낙 뭐 CJ와 JK 필름의 동원율이 좋았으니까, 관객 동원율이 좋았으니까. 근데 보란 듯이 뭐 지분도 인수했고 찍어내는데 관객은 많이 들고 뭐 영화의 만듦새를 떠나가지고 돈 버는 영화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JK 필름의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CJ, 뭐 CGV, CJ E&M의 스타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더킹에 비해서 적게 스크린을 열었다가 네. 반응 좀 온다 싶으니까 그 설 연휴 기간 동안 스크린 인사를 계속 돌렸더라고요. 더킹은 안 돌렸거든요. 그 자신이 있어서 그랬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하다가 계속 돌리다가 이게 탄력 받으니까 뭐 관도 쫙 열고 네. 아마 이거 계속 가지 않겠어요? 뭐 그렇죠. 그렇지 물 들어왔을 않습니다. 때 놓으셨는다고? 아닌가요? 그 2월 9일에 조작된 도시라고 CJ E&M에서 또 개봉하는 게 있거든요. 아, 이게 CJ 거군요. 네, 이것도 100억 이상 들인 대작이고 그 웰컴 투 동막골 박광현 감독 네. 연출작이라 보고 있기로는 요번 주까지만 바짝 땡기고 그다음부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적어도 스크린이 갈리는 것도 있고 뭐 CJ E&M이 워낙 크니까 더킹을 더 빼지 않을까요, 그러면? 근데 CJ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약간 집중을 한다면 이 공조보다는 아무래도 100억을 들인 이 영화에도 소홀히 할 수가 없으니 어느 정도 갈리는 건 있겠죠. 아, 기분 좋게 쌍크리 하는 거지 뭐. 자체 쌍끌이. 네. 야, 얼마 좋아요. 혼자 나가네. 더킹 내리고. 해피할 거 아니야. 그러게요. 네. 자, 그래서 평론가들의 평을 보면, 굉장히 짜요. 네. 뭐, 높게 준 사람이 별로 없고요. 우리 평식이 오빠 2개 주셨습니다. 허풍과 억지의 찰떡 공조. 그리고 한동원 씨가 제일 많이 줬는데 3개. 네. 의형제 구도를 빌린 리세레폰의 와중에 살짝 영웅 본색. 뭐 여기 동의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황진미 씨가 2개. 코미디와 액션이 서로의 발목을 잡는 망한 공조. 그냥 대놓고 막. 허나몽 씨는 2개. 액션과 코믹과 감동의 어줍잖은 공모. 장영엽 씨가 2개. 액션은 좋다만 코미디와 드라마가 아쉽다. 네. 네. 그래서 평론가들의 평은 전반적으로 뭐 2개 네. 정도인 것 같고요. 네. 평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보는 사람들은 뭐 많이 보고 있으니까 네. 네.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모릅니다만 하고. 만든 사람도 뭐 개인적으로 인간된 마음에 속상할 수는 있겠으나 별 신경을 쓸 것 같지는 않아요. 평점에 대해서. 평론에 대해서. 쓰겠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속상할 수 있겠는데 네. 충분히 만들면서 예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가 간극이 너무 커지는 게 별로인 것 같아요. 만드는 사람과 네. 평가하는 사람이. 저는 장영엽 씨, 황진미 씨의 평가랑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따로따로 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망한 공조. 망한 공조라는 말과 액션은 뭐 괜찮은데 드라마랑 멜로가 좀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좀 은연중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평론가 분들은 소위 말하는 CJ 영화, 뭐 JK 필름의 영화들 무시는 못하는 숫자가 항상 보는데 뭔가 평해야 되는 위치에서는 할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꼭 요렇게 말하면 또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황 대리님 말씀처럼 뭐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다고 하겠지만 사실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뭐 그거 다 뭐 말하는 건 그렇게 말하겠지. 근데 우리 거 몇 명이 불러봐. 이런 약간의 서로가 부작용이 더 커지면서 간극이 점점 심해지지 않을까. 근데 저도 평을 썼더니 저도 뭐 액션하고 코미디하고 조금 따로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네. 평을 썼는데 그 개인적으로 글 올리시는 분들이나 보고 오신 분들 반응 보니까 여자분들은 뭐 압도적으로 현빈 멋있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 현빈 멋있으니까. 우리가 유나하듯이. 네. 저는 궁금했던 게 만약에 현빈과 유해진의 조합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이야기 자체가 뭐 그렇게 막 뭐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뭐 뻔히 다 짐작되는 스토리고 네. 그냥 헐리우드 영화 공식을 잘 대입해가지고 만든 액션 영화인데 네. 두 사람이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붙었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약간 뭐 어불성설인 게 그렇게가 나오지 않으면 아예 만들어지지가 네, 않았겠죠. 저도 그 얘기인 건데. 아니,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급 되는 다른 선수들, 뭐 이를테면 뭐 유해진 씨 자리에 뭐 송강호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어도 이렇게 많이 봤을까요? 성공 안 했겠죠? 그렇죠. 네. 아니 뭐 그렇기는 하지만 뭐 아 근데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지금 개봉 시기나 내용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뭐 어쩌다 보니까 막 비평 비슷하게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위치에 네. 와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는 게 가지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우리도 뭐 일례로 헐리우드에서 우리나라에 배급이 되는 영화들은 사실은 고르고 걸러서 오는 수작들이고 사실 수없이 많은 비디오 가게나 넷플릭스로 직행하는 영화들도 많은데 우리가 눈이 좀 높아진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도 있죠. 네. 요것도 좀 달라지는데 처음부터 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두 주연 배우가 캐스팅이 아닌 패키지가 안 갖춰져 있으면 이 시기에 개봉도 못했을 거고.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숫자를 가져가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이야기도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두 배우의 역할을 배제하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숫자가 아닌가 아예. 처음부터. 그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공조에 관대한가 생각을 해보니 그러니까 유나 때문이야. 그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제 똑같은 JK 필름 영화 중에 전 국제 시장은 너무 싫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그냥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조는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서 뭔가를 쥐어 짜내려고 하는 어떤 것은 이미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만든 사람의 기대나 만든 사람이 이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좀 낮은 채로 뭔가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나 감정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선도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겠다는 욕망은 없고 시간을 잘 때울 수 있는 영화를 만약에 만들어주겠다.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해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에는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제가. 킬링 타임 하라는 거구나. 비슷한 옛날 영화들도 몇 개 있었으니까 비슷하게 보라는 거구나. 그럼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루어낸 성취를 뭔가를 좀 보게 되는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만든 사람들 자체가 이 영화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재미에 집중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게 잘 안 됐을 때 아쉽긴 하지만 뭐 그걸 이렇게 막 망조가 들었네라던가 뭐 이렇게 저는 까내리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까지 네. 막 기대감을 가지고 작품성을 기대하는 네, 거는 네. 아니니까 사실. 근데 사실 이 배 감독님 얘기하신 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내가 요만큼 해서 요만큼 벌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서 그만큼 번 영화를 어떻게 욕하나라고 했던 말을 저는 사실 이거 보고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왜 후회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래도 되나? 나는 이거 보고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는데 이 멘트를 배 감독님한테 듣게 되니까 또 신선하네. 네. 그래서 저는 갑자기 막 비슷한 7번 방의 기적이나 뭐 이런 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국제시장이나 막 제가 심파를 좀 싫어하나 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네. 네. 근데 저는 이 공조를 보면서 네. 그냥 헐리우드 공식을 잘 따라서 썼구나 싶은데 만약에 헐리우드 영화였으면 그러니까 헐리우드에 적당한 배우들이 나오는 케빈 코스터나 무슨 뭐 이런 정도의 약간 이제 한물 간 사람하고 이제 조금 새내기
붙여가지고 둘이 이렇게 만약에 찍어놓은 영화였으면 욕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엉망이다. 뭐 그냥 되게 평범하고 그냥 뻔하게 찍었다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자막 없이 한국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는 걸로 보니까 그냥 그 편안함. 네. 그냥 그거 때문에 조금 후회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애초에 뭐 대단한 작품성을 막 기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어가지고. 저도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꼬집어서 별로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인데, 약간 뭔가 한국 영화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한국 영화 같은 느낌. 사실 거의 비슷한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온 영화인데 레드 히트였나? 그 소련 KGB가 미국 건너와가지고 잡는 얘기거든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그래서 그 무뚝뚝한 소련 KGB였나? 군인이었나? 하여튼 그래요. 미국 형사는 그냥 이렇게 맥주 잘 마실 것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거기엔 없는 게 여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로서의 고단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왜 우린 그걸 뺄 수가 없을까? 여기서. 처제가 결혼 못하고 집에 빈대 붙어 있는 것 같은. 미국 영화였으면 과연 그런 게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겠지.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나라에는 그게 꼭 들어가야만 할까? 이야기에. 형사 이야기에 왜 그게 들어갈까? 막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래서 순수한 오락 영화로 즐기다가도 그 부분에서는 그냥 갑자기 드라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저는 괜찮았는데. 뭐가? 연하가 나오는 건 다 괜찮았는데. 네, 아무튼. 네. 네. 자, 그래서, 흥행 예상은 얼마나 보십니까? 더킹이 700만이 넘었나요? 아니, 지금은 440만이거든요. 네. 마스터가 넘었었죠. 네, 700. 마스터가 700만 넘었죠. 네, 그렇죠. 마스터에 좀 모자라지 않을까? 그러면 600, 뭐, 한 50만? 650만. 네. 어떻습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뒤에 있는 조작된 도시가 예고편만 봐서는 좀 긴가민가 하던데 네. 여기 얼마나 힘을 주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 같으니 좀만 낮춰서 한 600만. 600만. 네. 오. 저는 예상외로 네. 럭키 짝이 날 것 같아요. 럭키? 네. 750만 넘기지 않을까 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조작된 도시가 어떻게 나왔느냐가 되게 관건이긴 하네요. 네,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를 럭키는 텐데. 근데 시기 자체가 그거 외에는 볼 게 없는 그냥 비수기 때 나왔던 영화라 뭐 무주공사등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본격적인 비수기는 전이라 또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많이 보지 않을까? 네, 저는 럭키보다는 낫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낫다. 그냥 유해진 나오는 코미디 보고 싶은데 네. 럭키하고 비교하면 럭키보단 낫다. 그러니까 럭키보단 재밌다. 난 럭키가 더 낫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게 럭키보다 낫던 것 같은데. 볼거리 측면에서 약간 네. 갈리는 것 같아요. 럭키는 어쨌든 코미디는 되게 성공적이었고, 근데 영화는 어쨌든 액션 영화로 보자면 또 볼거리가 그렇죠.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럭키는 유해진의 코미디 즐기는 거가 주였는데 네. 이거는 뭐 유해진의 코미디가 그렇게 먹힌 것 같지는 않고 네. 네. 뭐 그래도 기본빵 어느 정도는 해주니까 네. 그거 따라가면서 현빈의 그냥 시원시원한 액션 보는 맛이 있으면 네. 뭐 아저씨 때 원빈만큼은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어도 원빈이 나온 아저씨보다 만약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건 것 같아요. 큰 영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크니까 네. 나오는 스케일도 그렇고 좀 시원시원한 맛이 있어서 그런 거에서 약간 그래도 좀 속 시원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아저씨의 단순 비교를 해보자면.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거기에는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조작된 도시가 뭐 아주 대박나게 작품성이 좋지 않으면 오히려 럭키보다 순풍을 타고 그냥 쭉 750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CJ가 나름대로 더킹 내리고 쭉 밀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근데 뭐 개봉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조작된 도시가 메인으로 서 있는 주인공도 그렇게 많이 저는 잘 모르는 배우가 메인으로 서 있고 네. 홍보도 눈에 그렇게 그닥 띄지 않아가지고 버리는 카드인가 100억짜리를? 아, 정말? 아니 뭐 설 연휴까지 이거 뭐 공조에 집중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눈에 안 띄어서 안 띄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전 CJ 건지 몰랐어요. 저는 이번에 일부러 찾아봤거든요. 네. 뭐 이런 기사가 있길래 그래서 뭐 이런 걸 개봉하나 봤는데 예고편을 봤는데도
긴가민가. 아주 웰컴 투 노아고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우리 그 족광의 주인공이었던 네. 그분 나오죠? 네, 네. 네. 그 주창욱 씨랑 주창욱 씨가 잘 몰라요. 그리고 심은경. 심은경. 네. 네. 그 젊은 이제 딱 배우들이 나오는. 우리 전 다른 지점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그 영화가. 연기력들은 괜찮으니까. 네. 네. 그 정말 그냥 오락 영화면 좋겠다. 그 정말 개념 없는 오락 영화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 감독, 박광현 감독의 특기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소재나 이야기에 있어서 신선한 맛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 플롯만 살짝 봐도 오 이런 얘기를 하네? 라는 이런 기대감은 있는데 그냥 나오는 그림만 봤을 때는 약간 긴가민가. 긴가민가. 자, 우리는 지금 김성훈 감독의 공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한참 전에 본 걸 하는 것 같지 이거. 현빈 짱. 뭐 결론은. 네. 자,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그럼 추천을 설 연휴에 이미 보신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아직 좀 고민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까? 저는 오히려 코미디보다는 액션 영화 팬들이 봤으면 좋겠다. 야, 이 시원시원하더라. 네. 네. 액션 팬들이 반가울 만한 뭐 우리나라 그래도 간만에 액션 그러니까요. 영화. 중간중간에는 막 뭐 뛰어내리고 네, 네. 막 하는 거는 그냥 뻔한 액션은 아닌 장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컨셉이 좀 확실하긴 네, 하더라고요. 좀 신선하긴 했던 것 같아요. 또 액션 스쿨에 또 이게 트레이닝을 받은 배 감독님 보시기에 이 액션은 어떤 종류의 액션인가요? 제가 액션 스쿨 트레이닝 받았다 그러면 같이 뭐 이렇게 찍었었어요. 뭐 와이어를 잘 당기더라. 뭐 그런 거? 네, 뭐. 근데 저는 항상 조금 불만인 게 그게 어렵나 봐요. 차 같은데 총 막 쏘면 이렇게 팡팡팡 이렇게 반짝반짝 튀잖아요. 네. 그때 총알 구멍도 나고 차가 훼손되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게 사실 쉽진 않겠죠. 근데 너무 반짝반짝이다. 몇몇 부분에서 2000 상륙작전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런 부분 빼고는 나머지 액션들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네. 되게 후하다. 자, 황대리님은 어떤 분한테? 제가 어떤 사람한테 추천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확실하다. 믿고 거르는구나. 네. 네. 그래서 국제시장도 안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우리 녹음할 때도 아니잖아. 네. 그럼 진짜 죽을 때까지 안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는데. 그러게. 저는 괜찮았어요. 그냥. 이 세 명이 정말 다 달라. 저는 진짜. 뭐 네. 가족끼리 그냥 가벼운 거 뭐 찾고 계시는 분들은 네. 그냥 보시면 그렇다고 뭐 대단한 리얼리티나 무슨 대단한 작품성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한국 영화. 예. 근데 액션 뭐 이런 거 좋다. 그러면 나름 이제 나오는 감초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잔재미도 있고 네. 그냥 현빈의 시원시원한 액션도 보고 뭐 그냥 그 정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킹보다 나았어요. 오.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게 저를 빈정상하게 하거나 그냥 똑똑한 척을 안 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야심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영화 만들 때. 화나는 게 없다는 거죠. 네, 저를 화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아쉽다지 저한테 무슨 게임을 걸었는데 제가 그 게임 자체에 동의를 못하는 느낌이 1도 없어서 이런 영화는. 근데 더킹은 좀 기분이 좀 나빴거든요. 되도 않은 뭔가가 막 자꾸 막 이런 블랙 느낌? 코미디라고 하기에는 네, 네. 약간 도달 못한 지점들이 좀 많이 보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네. 근데 뭐 이건 그냥 원하던 바가 그랬고 뭐 그래 이건 어쩔 수 없나 보다. 뭐 이런 느낌 정도라서 네. 오히려 저는 더킹을 보고 실망하셨다면 공조를 빨리 보시면 기분이 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네. 자, 그러면 어쨌든 뒤늦게 뒷심을 받아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공조.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뭐 큰 부담 없이 가서 한 번씩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희 클로징으로는 재즈 피아니스트 윤지희 씨, 그리고 최성환 씨, 박기훈, 오종대 씨가 같이 연주해주신 When I Fall in Love를 들으면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공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